여러분, 혹시 허리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면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정형외과에서 지난 30년간 환자들과 울고 웃은 이종래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 말 믿고 한 달만 생활 습관과 움직임을 바꿔보세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은 수술 없이도 일상으로 복귀하십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챕터 1. 허리 통증의 해부학 구조와 주요 원인. 챕터 2. 위험 신호레드 플래그. 챕터 3. 극복 방법 운동, 자세 교정, 영양 사례. 챕터 4. 오해 바로잡기, 유지 관리 팁, 크유앤드어 등. 모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력한 노력으로 극복한 사례 하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세 여성 김정숙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급격하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병원에서는 디스크 문제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조언받았습니다. 심지어 다리 저림과 감각 저하 증상도 동반되었죠. 하지만 저는 김 씨께 한 달간 단순히 침대에 누워만 계시지 말고 하루 2차례 움직이기와 올바른 자세, 가벼운 스트레칭과 단백질 중심 식단을 함께 실천할 것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김 씨는 통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다리 저림도 거의 없어졌으며 걸을 때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허리 유연성을 회복하셨습니다. MRI상 디스크 상태도 크게 악화되지 않았고 결국 수술 없이 자연 회복에 성공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제게 또 하나의 확신을 주었고 여러분께도 수술 외 선택지가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1. 허리 통증의 해부학적 구조와 원인 2의 첫 번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즉 요추는 우리 몸의 중심을 이루며 몸무게와 움직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우리 허리는 L1부터 L5의 총 5개 요추뼈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래에는 엉치뼈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요추뼈들은 크고 튼튼해서 상체 무게를 지탱하며 움직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는 쿠션 조직이 있어 충격 흡수와 유연성을 유지해 줍니다. 디스크 내부에는 수분이 가득한 젤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줄며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가 얇아지고 디스크 공간이 점차 좁아지며 주변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를 디스크 퇴행성 변화라고 부르며 통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외에도 요추 부위에는 척추관 신경근이 지나가는데 이 구조가 좁아지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움직일 때 허리가 당기고 장시간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를 숙이면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며 이를 통해 진단 판단이 가능합니다. 허리 통증의 대표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리 근육 및 인대 염좌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어 올리거나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반복 동작을 할 경우 허리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기침, 재채, 기몸 비틀기 등 사소한 동작만으로도 급성 염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디스크 이상, 즉 디스크 탈출 또는 팽윤입니다. 디스크 내부 젤이 밀려나와 신경을 자극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다리 저림, 찌릿한 통증, 근력 저하 동반되며 50대 이상에서 디스크가 퇴화되면서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퇴행성 디스크 질환. 디스크 자체가 점차 얇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척추뼈 간 간격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퇴행성 변화 자체로도 통증을 유발하고 주변 구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신경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릴 때 생깁니다. 특히 오래 걸으면 다리가 저리고 잠시 앉으면 괜찮아지는 간헐성 파행 증상이 특징입니다. 다섯째, 척추골절 또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고령층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작은 충격에도 뼈가 주저앉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큰 외상 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 드물게 감염, 종양, 내장 질환 등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허리는 5개의 요추뼈와 디스크, 신경 구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체 무게 지탱과 움직임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과 인대 염좌, 디스크 이상, 퇴행 변화,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노년층에서는 특히 디스크 퇴행 및 골절, 협착증 등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이 허리 통증의 위험 신호 레드 플래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닌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한 신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통증의 양상과 지속성입니다. 허리 통증이 며칠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경우는 레드 플래그입니다. 특히 이틀에서 2주일 이상 지속되며 휴식이나 일반 진통제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급격하게 발생한 날카로운 통증은 단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외상 이후라면 압박골절, 디스크 탈출, 탈구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나 저림, 힘 빠짐입니다.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로 찌릿하게 뻗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이는 신경압박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르며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보행이 불안정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빠른 검사와 중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방광 또는 장 기능 이상입니다. 뇌의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변을 참지 못하고 새는 경우는 치명적 증상입니다. 이는 말총신경 증후군일 수 있어 즉시 응급실 방문이 필요합니다.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위 감각이 없어지거나 무뎌지는 안장, 무감각도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입니다. 넷째, 전신 증상 또는 체중 감소입니다. 열, 오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이 동반되는 허리 통증은 척추 감염, 종양, 면역 이상 등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 있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고령층 내원 후 외상 없이 통증 발생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작은 충격, 기침, 재채기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면 골다공증 압박골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영상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암병력, 스테로이드 이용, 면역 저하자입니다. 과거 암 치료 경험이 있거나 스테로이드를 장기 사용 중이거나 면역 저하 상태이면 허리 통증이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진료와 검사 대상입니다. 일곱 번째, 야간 통증 또는 휴식 시 통증입니다. 자다가 깨거나 휴식 중에도 허리가 아프고 공포감이 느껴진다면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성 질환, 종양, 염증성 질환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요약 정리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체크포인트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되는 경우, 외상 후 갑자기 시작된 날카로운 통, 다리로 뻗치는 통증, 저림, 힘 빠짐 등, 방광 또는 장 기능 이상 실금, 요실금, 안장 무감각, 열 체중 감소, 피로감 등 전신 증상 동반, 작은 충격 후 발생한 고령자의 급성 통증, 암 병력, 면역 저하,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 상태, 야간 통증 또는 휴식 시 악화되는 통증. 이러한 신호가 있을 경우 대부분 단순 요통을 넘어선 즉각적 진료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 허리 통증 극복을 위한 운동 및 스트레칭 섹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려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30초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고 둔근과 하체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골반 기울이기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누운 상태에서 복근에 힘을 주며 엉덩이와 허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1초간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복근 강화 및 엉덩이 근육 활성으로 허리 부담을 줄입니다. 세 번째, 고양이 낙타 자세 CATCOW 스트레칭입니다. 매트 위에서 네 발로 기기 자세를 취한 뒤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아래로 내려 등은 아래로, 머리는 위로 듭니다. 숨을 내쉬며 반대로 등은 둥글게, 머리는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이 동작을 부드럽게 810회 반복하세요. 척추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통증 감소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세계 자세 버드다우그 운동입니다. 네 발 자세에서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 3초 유지한 다음 천천히 내리세요. 각 측면을 8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코어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해 허리 안정성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 브리지 운동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바닥에 눕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1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오세요. 둔근과 복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해 허리 지지력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 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에 곧게 펴고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댑니다. 상체를 허벅지 쪽으로 천천히 숙여 1520초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합니다. 햄스트링 유연성 향상은 허리 압박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단,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시다면 절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둔근 및 고관절 구부림근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다리를 앞으로 놓은 후 골반을 앞쪽으로 천천히 밀어 엉덩이 앞쪽을 늘려주세요. 30초간 유지 후 반대쪽도 시행합니다. 고관절 유연성 회복은 허리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여덟 번째, 허리 틀기 스트레칭 로어 트렁크 로테이션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함께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온 다음 왼쪽으로 반복합니다. 각 방향 30초씩 유지하며 호흡을 맞추어 시행하세요. 허리 뒷부분 근육 이완과 긴장 해소에 좋습니다. 다음은 운동 구성 및 주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각 운동은 하루에 한 번, 한 동작당 8에서 12회 반복, 23세트 시행하되 통증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세요. 처음에는 편안한 범위에서 시작하고 조금씩 횟수와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특히 요통이 만성화된 분들, 디스크 초기 증상, 좌골신경통, 허리 불안정감을 느끼는 분들께 매우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및 금기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 중 통증이 심해지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또한 고강도 힘들기 동작, 갑작스러운 무게 들어 올리기, 허리 과신전 동작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나갑니다.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과 골반 기울이기 운동은 허리 긴장을 풀고 복근을 강화합니다. 고양이 낙타 자세, 세게 운동, 브리지는 척추 안정성과 유연성에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햄스트링과 고관절 스트레칭은 하체 유연성을 높여 허리 부담을 줄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세요. 무리가 있을 경우 진료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4. 자세 교정과 생활 습관 개선, 영양, 환자 사례 및 Q&A 섹션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자세 교정과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허리 통증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장시간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낮은 모니터를 바라보는 자세, 허리가 시자형으로 굽는 자세는 요추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받이에 등을 밀착하고 엉덩이는 깊숙이 앉으며 무릎과 엉덩이가 90도 정도가 되도록 유지하세요. 모니터는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 몸과 30cm 정도 떨어뜨리고 사용하시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물건은 몸 가까이에 두어 과도한 허리 돌림을 피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생활 습관 팁으로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물을 마시거나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를 뒤로 당기는 동작 몇 회를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영양 및 식습관 관리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 완화 및 예방을 위해서는 염증 감소와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 비타민 C가 많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연어, 고등어,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식사 구성, 베리류, 채소 샐러드, 천연 향신료 등을 식단에 포함하세요. 수분 섭취도 중요하니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권장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도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아직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영양 변화로 허리 통증 극복하신 저희 병원의 70세 김용호 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급성 요통으로 시작한 통증이 다리 저림까지 이어졌고 MRI상 일부 디스크 탈출 소견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김 씨는 수술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김 씨께 자세 교정, 스트레칭 루틴, 걷기 운동, 그리고 오메가3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3개월간 추천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증은 85% 이상 감소하였고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일상생활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검사에서 상태도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제게 자주 묻는 질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주 묻는 질문 Q&A를 해보겠습니다. Q. 운동만 해도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요? 헤이. 운동은 시작일 뿐입니다. 운동, 자세, 생활 습관, 영양을 통합하여 개선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Q.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헤이. 생선, 닭고기, 콩류, 두부, 계란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운동하다 통증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요? 헤이. 무리하지 말고 즉시 운동을 멈추고 진료를 권합니다. 특히 다리 저림, 힘 빠짐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Q. 허리 통증이 재발하면 어떻게 예방할까요? 헤이.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 올바른 자세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나갑니다. 허리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올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이 허리 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영양 중심으로 구성한 식단은 염증 감소와 근육 유지에 크게 기여합니다. 체계적으로 통합된 접근이 수술 없이도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이어가세요. 오늘 영상은 제 30여 년간의 정형외과 지식을 담아 제작하였는데요. 진심으로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신체 통증과 관련한 의사의 의사소견 및 극복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노하우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